안녕하세요. 핵심만 쏙쏙 알려주는 영어 강사 레나쌤입니다. 오늘은 중3 능률 김성곤 3과 본문 분석과 연습 문제 풀이를 준비했어요. 3과 본문의 제목은 Waking up to an earthquake, 지진에 잠을 깨다. 이 글은 글쓴이가 겪은 지진에 대한 경험과 그 대처법을 알려주는 글이에요. 먼저 첫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One night in February, 2월의 어느 날 밤, after I had gone to bed, an earthquake hit. 일단 여기 2번 3과의 핵심 문법인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어요. 과거 완료 시제의 형태는 had pp이고 과거 완료라는 시제는 과거에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두 사건 중 한 사건이 명백하게 먼저 일어났음을 보여줄 때 쓰는 시제예요. 본문에 있는 문장을 보면 글쓴이가 자러 갔던 것도 과거, 지진이 일어났던 것도 과거, 즉 과거에 두 개의 일이 일어났는데 둘 중 어떤 게 먼저 일어났죠? 글쓴이가 자러 간 것. 이렇게 과거에 두 가지의 사건이 있을 때 둘 중 어떤 하나가 명백하게 먼저 일어났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일어난 일에는 had pp 형태의 과거 완료 시제를 써주면 돼요. 정리를 하면 어쨌든 둘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had pp를 썼다라는 것은 다른 과거의 일보다 had pp를 쓴 게 더 먼저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 문장 해석하면 제가 자러 간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hit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hit은 단순히 치다라는 뜻 외에도 엄습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지진이 엄습했다, 지진이 일어났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hit이라는 동사는 hit 3단 변화의 모습이 똑같아요. 다음 문장 I woke up suddenly. 저는 갑자기 깼습니다. Because my bed was shaking. 일단 여기 because라는 접속사가 쓰였는데 because 그리고 because of 둘 다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인데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와야 하고 because of에서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명사를 써줘야 해요. 그리고 여기 was shaking, 비동사 ing 뭐뭐 하는 중 진행 시제가 쓰였는데 과거 비동사인 was가 쓰였으니까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또는 뭐뭐 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왜냐하면 제 침대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I thought my brother was shaking my bed. 일단 이 문장의 구조를 보니 나는 주어, thought 생각했다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왔는데 그 뒷부분을 보니 my brother 내 남동생이 주어, was shaking 흔들고 있었다 동사 주어 동사가 또 나왔네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 법칙 중 하나는 한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하나만 올 수 있어요. 만약에 이미 주어 동사가 있는데 또 다른 주어 동사를 쓰려면 더하기 역할을 해주는 접속사나 관계대명사와 같은 장치가 있어야지만 더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장에서처럼 아무런 더하기 장치도 없이 주어 동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 더하기 역할하는 장치가 생략된 거예요. 더하기 역할하는 장치 중에 접속사 대시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쓰인 경우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건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건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문장에서처럼 주동 이런 경우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고 어떤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문장에서는 주동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예요. 다시 이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나는 주어, thought 생각했다 동사, 그리고 생각하다라고 하면 무엇을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 자리에는 짧은 명사도 들어올 수 있고 명사가 길어진 명사구, 명사절 모두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문장에서는 접속사 대절이라는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거예요.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하고 접속사 대시 이끄는 문장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접속사 대시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간 경우에는 that을 생략해도 돼요. 그리고 접속사 that을 해석할 때는 뭐뭐라는 것. 다시 이 문장 해석하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남동생이 제 침대를 흔들고 있었다는 것을 as a joke, 장난으로. 이 문단에서는 글쓴이가 2월의 어느 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잠에서 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 문단 But then I heard the mirror on my desk fall to the floor and break into pieces. 이 문장은 오형식 구조의 문장이에요. 나는 주어, heard 들었다 동사, the mirror on my desk 내 책상에 있는 거울이 목적어, fall to the floor and break into pieces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적격 보어, 내 거울이 떨어져서 깨진 거고 떨어져서 깨진 것이 내 거울. 이렇게 오형식 구조의 문장을 해석할 때는 주어는 동사 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는 것을 그냥 I heard it 이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들었어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목적어 뒤에 또 다른 덩어리를 붙여서 목적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문장에서처럼 here이라는 동사가 오형식 문장에 쓰이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줘야 해요. 이런 동사를 지각 동사라고 하는데 지각 동사는 듣다, 보다, 느끼다와 같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를 말해요. 이러한 지각 동사가 오형식 구조의 문장에 쓰이면 반드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줘야 해요. here 목적어 동사 원형. 부가적으로 떨어지는 것과 깨지는 행위가 진행됐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원형 대신에 ing 현재 분사를 써줘도 돼요. 즉 fall과 break 대신에 falling, breaking 이렇게 써도 돼요. 오형식 구조의 지각동사 뒤에는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ing는 가능하지만 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and라는 접속사가 쓰였는데 and와 같은 접속사가 쓰이면 반드시 무엇과 무엇을 이어주는지 확인한 후에 병렬 구조, 모양을 맞춰주라고 했죠. 이 문장에서는 fall to the floor 이 부분과 break into pieces 이 부분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둘 다 fall, break 동사 원형의 형태로 모양을 맞춰주고 있어요. 거울이 떨어진 거고 거울이 깨진 거예요. 즉 이 문장에서는 목적격 보어가 두 개가 온 거죠. 원래 문장은 I heard the mirror on my desk fall to the floor and I heard the mirror on my desk break into pieces 이거였는데 굳이 불필요하게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해 준 거예요. 다음 문장 I knew it wasn't my brother then 이 문장에서도 I, 나는 주어, knew, 알았다,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왔는데 it wasn't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왔죠. 이렇게 주동인 경우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라고 했죠. know, 알다 라고 하면 무엇을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이 목적어 자리에 명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 대절이 들어온 거예요. 앞서 접속사 대신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다시 해석하면 저는 알았습니다. 제 남동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But I still didn't know what exactly was happening. 그러나 나는 주어, still didn't know, 여전히 알지 못했다. 동사, 알다라는 동사 뒤에 무엇을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이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절 또는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불리는 게 들어왔어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라는 친구가 들어온다라고 했죠. 짧은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가 길어진 명사구, 명사절 모두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명사절 역할을 하는 간접 의문문이 들어온 거예요. 간접 의문문의 형태는 의문사, 주어, 동사, 의, 주, 동의 형태예요. 근데 가끔씩 이 문장에서처럼 의문사 자체가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을 은는 이 가를 붙여서 해석하는데 이 문장에서처럼 what이라는 의문사가 의문사 역할도 하면서 무엇이 라는 뜻으로 주어 역할 또한 같이 할 수 있어요. 즉 여기에서는 what 자체가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하니까 뒤에 was happening 이라는 동사가 바로 나온 거예요. 해석을 하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was happening, 비동사, ing, 뭐뭐 하는 중 진행형이 또 쓰였네요. was라는 과거 비동사가 쓰였으니까 과거 진행이기 때문에 뭐뭐 하고 있었다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 문단에서는 갑자기 거울이 떨어지고 깨지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soon the whole room began to shake violently. 곧 방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여기 violently는 극심하게 거칠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began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어떤 동사들 뒤에는 투부정사만 써야 하고 어떤 동사들 뒤에는 ing만 써야 하고 어떤 동사들 뒤에는 투부정사 ing 둘 다 쓸 수 있는데 begin이라는 동사 뒤에는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to shake 대신에 shaking을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쓰인 투부정사의 용법을 확인하려면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되는데 the whole room, 방 전체가 주어, began, 시작했다, 동사, 그리고 시작하다 라고 하면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인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쓰였고 흔들리는 것을 시작했다, 즉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 거예요. And my confusion turned to panic. confusion은 혼란이라는 뜻이고 panic은 패닉 또는 공포를 말해요. 그리고 여기 turn to는 무엇으로 바뀌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 쓰인 to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panic이라는 명사가 온 거예요. 해석을 하면 그리고 저의 혼란스러움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My mom shouted that it was an earthquake and ran into my room.
일단 여기 that이 또 쓰였네요. 이 that 또한 앞서 말한 접속사 that이에요. shout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이 that절이 쓰인 거예요. 앞서 목적어 자리에 쓰인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that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and라는 접속사가 또 쓰였는데 무엇과 무엇을 이어주는지 확인하고 모양을 맞춰주라고 했죠. 이 문장에서는 shouted, ran 둘 다 my mom이라는 주어 뒤에 나오는 과거 동사로 모양을 맞춰주고 있어요. 해석을 하면 엄마가 지진이라고 소리치며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디로 뛰어들어오다 라고 할 때는 run into 라고 하는 점 주의해주세요. 이 문단에서는 혼란스러워하는 글쓴이에게 엄마가 지진이라고 소리치며 달려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 문단, since it was my first time experiencing an earthquake. 일단 여기 3과의 두 번째 핵심 문법인 since라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쓰였어요. 이름이 조금 헷갈리죠? 우리가 앞서 한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하나만 나와야 하는데 만약에 또 다른 주어 동사를 쓰고 싶으면 더하기 역할을 해주는 장치를 써줘야 한다라고 했죠. 접속사라는 친구가 그 더하기 역할을 해주는 장치 중에 하나예요. 이미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이렇게 since와 같은 접속사를 써주면 또 다른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이때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대신에 접속사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의 형태로 써도 돼요. 접속사가 포함된 주어 동사는 접속사를 통해서 원래 문장에서 더해진 거기 때문에 접속사가 포함된 주어 동사가 아닌 부분이 이 전체 문장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인 문장을 주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은 이 문장의 주인이 아니라 이 주인 문장에 속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종속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종속절에 쓰인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인지에 따라서 그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 전체가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종류의 접속사가 쓰인 문장들이 부사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조건, 양보, 이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있는 문장이 바로 부사 역할을 해요. 다시 한번 조건, 양보, 이유,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에는 대표적으로 if, unless가 있고 양보라고 하면 though, although 등이 있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에는 because, since, as 등이 있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는 after, before, when, while, since, as 등이 있어요. 보면 since라는 친구와 as라는 친구는 이유를 나타낼 수도 있고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네요. since가 이유를 나타낼 때는 뭐뭐 하기 때문에, as도 마찬가지로 이유를 나타낼 때는 뭐뭐 하기 때문에, 반면에 since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 그리고 as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이유의 의미인지 시간의 의미로 쓰인 건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해석해서 파악해야 해요. 정리를 하면 여기에 나열된 조건, 양보, 이유, 시간을 의미하는 접속사들이 쓰인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해요. 부사절은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it was first time ing 구문이 쓰였는데 이 구문은 ing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지진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since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뒷문장을 봐야지 여기에 쓰인 since가 이유의 의미로 쓰인 것인지 시간의 의미로 쓰인 건지 알 수 있어요. 뒷문장을 보면 I didn't know how to react. I, 나는 주어, didn't know, 알지 못했다 동사. 알다라고 하면 무엇을 을일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명사구, 그리고 명사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how to react,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명사구가 들어간 거예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따로, 투부정사 따로가 아니라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이고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해석을 할 때는 의문사 뭐뭐 할지라고 하면 돼요. how라는 의문사가 쓰인 경우에는 어떻게 투부정사 할지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투부정사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즉 이 문장 다시 해석하면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다시 since로 돌아와서 이 since가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로 쓰인 건지 뭐뭐 이후로인지 확인해 볼게요. 지진을 경험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뭐뭐 이후로 보다는 뭐뭐 때문에가 더 적절하겠죠. 즉 여기에 쓰인 since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로 쓰인 거예요. 다음 문장 I just kept saying keep ing는 계속 뭐뭐 하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그저 계속 말했습니다.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그 당시에 글쓴이가 한 말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써준 거예요.
이 문단에서는 글쓴이가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계속 어떡하지 하고만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My mom pulled me and my brother out of bed. 엄마는 저와 제 남동생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out of는 어디에 밖으로, pull out of bed니까 침대 밖으로 끌어내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We ran to the kitchen and crawled under the table. 여기에서 and가 이어주는 것은 ran, crawled. 둘 다 과거 동사로 모양을 맞춰주고 있어요. 우리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crawl이라고 하면 기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I could see the lights swinging violently and books falling to the floor. 오형식 구조의 문장이 또 쓰였네요. 앞서 듣다, 보다, 느끼다 등과 같은 지각 동사가 오형식 문장에 쓰이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ing를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이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I, 나는 주어, could see, 볼 수 있었다, 동사, the light, 전등이 목적어, swinging violently, 거세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목적격 보어, 즉 여기에서는 전등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는 거고 거세게 흔들리고 있는 게 전등. 그리고 여기 and가 쓰였는데 이 문장에서 and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 주는 걸까요? 이런 and와 같은 접속사가 연결해 줄 때는 주어, 동사, and, 동사 이런 식으로 동사 두 개를 이어줄 수도 있고 주어, 동사, 보어, and, 보어 이런 식으로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두 친구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앞문단에서 본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and 목적격, 보어 이렇게 목적격, 보어 두 개를 이어줄 수도 있고 지금 문장에서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and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도 이어줄 수도 있어요. and와 같은 접속사가 어떤 부분을 이어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게 어디까지인지 찾으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원래 I could see the light swinging violently and I could see books falling to the floor 이었는데 I could see는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해주고 the light라는 목적어 1, swinging violently 목적격 보어 1, 그리고 books라는 또 다른 목적어 그리고 그 books에 대해 보충 설명해주는 falling to the floor 목적격 보어 2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즉 swinging, falling 둘 다 이 전체 오형식 구조의 문장에 쓰인 목적격 보어이고 see라는 지각 동사가 쓰인 문장이니까 둘 다 ing 형태로 모양을 맞춰주고 있어요. 전체 해석을 하면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전등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는 것과 책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부가적으로 이렇게 지각 동사가 쓰이면 동사 원형 또는 ing 둘 다 된다라고 했는데 둘의 차이는 뭐뭐 하는 것인지 뭐뭐 하고 있는 것인지 즉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인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ing를 쓰면 돼요. 다음 문장 Our family picture dropped from the wall. 저희 가족 사진이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벽으로부터 분리된 거니까 전치사 from을 써준 거예요. And the glass covering it broke. 이 부분에서 동사가 어디에 있죠? broke, 즉 동사 앞부분 전체가 주어인데 the glass라는 주어를 covering it 이라는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과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에 대해서 배웠죠. 명사 앞에서도 꾸며줄 수 있고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는데 covering it은 두 단어이기 때문에 the glass라는 명사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유리는 유리인데 어떤 유리? 그것을 덮고 있던 유리. 그 유리가 깨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는 그 명사를 기준으로 그 명사가 하는 것, 하고 있는 것이면 ing, 하여지는 것, 되는 것, 당하는 것이면 pp를 써줘야 하죠. 여기에서는 그 유리가 덮고 있는 것이니까 ing 형태의 현재 분사를 써준 거예요. 부가적으로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는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원래는 the glass which was covering it인데 주어가 빠진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함께 쓰이면 생략이 가능하니까 분사가 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it, 그것이 지칭하는 것은 앞문장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가족 사진이 벽에서 떨어졌고 그것을 덮고 있던 유리가 깨졌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it은 our family picture, 우리 가족 사진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장 A cup tipped over and rolled off the kitchen table. 일단 여기 and가 이어주는 것은 tipped, rolled. 둘 다 과거 동사로 모양을 맞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tip over이라고 하면 엎어지다, 넘어지다 라는 뜻이고 roll off는 굴러 떨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지 유의해서 공부해주세요. 해석을 하면 컵이 엎어져서 식탁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Every second, 일단 second는 두 번째라는 뜻 외에 1초, 2초, 3초 할 때 그 초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every second라고 하면 매 초, 즉 매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every는 단수 명사와 함께 쓰이기 때문에 seconds가 아니라 단수 명사인 second를 쓰는 것 기억해 주세요.
매 순간 I could hear something else in the apartment break. 지각 동사가 쓰인 오형식 구조의 문장이 또 나왔네요. 나는 주어, could hear, 들을 수 있었다, 동사. something else in the apartment, 아파트에 있는 다른 무언가가 목적어, break, 깨지는 것을 목적격 보어. 즉, 이 문장에서는 hear이라는 지각 동사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break라는 동사 원형이 쓰였어요. 깨지고 있는 행위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breaking을 써도 되지만 이 자리에 to break는 절대 쓸 수 없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I started to worry that the building would collapse. 앞서 begin이라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start는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to worry 대신에 worrying을 써도 돼요. 그리고 이 문장 구조를 보면 나는 주어, started, 시작했다, 동사. 시작하다라고 하면 무엇을, 을일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였네요. 그리고 이 투부정사 안의 구조를 살펴보면 worry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worry라는 동사 또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예요. 걱정하다, 무엇을, 즉 worry의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대절이 쓰인 거예요. 즉 전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인데 이 목적어 자리에 쓰인 투부정사에서 이 worry라는 동사 또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접속사 대절이라는 명사절이 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would라는 조동사가 쓰였는데 would를 단순히 will의 과거형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would는 will의 과거형으로도 쓰이지만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문장에서처럼 뭐뭐일 것 같다, 뭐뭐일 것이다 라는 의미의 약한 추측을 할 때도 쓰여요. 즉 여기 문장에서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약한 추측을 나타내기 위해 would라는 조동사가 쓰인 거예요. 이 문장 전체 해석하면 저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하는. 이 문단 내용 정리하면 글쓴이의 엄마가 일단 글쓴이와 동생을 데리고 부엌 식탁 밑으로 대피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 문단 Then the shaking seemed to stop. 일단 여기 shaking이 쓰였는데 동사에 ing가 붙었다고 무조건 동명사나 현재 분사로 쓰인 건 아니에요. 동사에 ing가 붙어서 하나의 명사가 되기도 해요. 즉 여기에서 shaking은 흔들림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또 다른 예시로 drawing이라고 하면 문장에 따라 동명사 또는 현재 분사로도 쓰일 수도 있지만 그림이라는 명사로도 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seem to 동사 원형은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해석을 하면 그때 흔들림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seem to 동사 원형은 it seems that 주어 동사로도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it seemed that the shaking stopped 라고 바꿔 써도 돼요. 여기에서 it은 가주어이시고 that 이하 부분이 이 문장의 진짜 주어예요. 다음 문장 We started crawling toward the door. start는 투부정사 ing 둘 다 된다라고 했죠. crawling 대신에 to crawl을 써도 돼요. 그리고 toward라는 전치사는 어디 쪽으로 어디를 향해 라는 뜻이에요. 해석을 하면 우리는 문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At the moment, 그 순간 my mom's cell phone rang.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rang은 ring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It was my dad who was coming home from work.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가 쓰였네요. 우리 이과 핵심 문법으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배웠죠.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그 명사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즉 이 문장에서는 아빠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사람이니까 관계대명사 who를 썼죠. who 대신에 which를 쓰면 안 돼요. 또 콤마 뒤에는 아무리 사람이어도 that을 절대 쓸 수 없어요. 해석을 하면 바로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직장에서 집에 오던 중이었습니다. 여기 was coming, 비동사 ing, 뭐뭐 하는 중, 과거 진행형이 또 쓰였네요. 과거 진행이니까 뭐뭐 하고 있었다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 문단에서는 지진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고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he shouted, it stopped.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멈췄어. 여기에서 it은 the shaking 또는 the earthquake, 흔들림 또는 지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Get out of the building. 주어 없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네요. 그리고 get out of는 어디에서 나오다이니까 그 건물에서 나오세요. Take the stairs. 마찬가지로 명령문이죠. 계단을 이용하다라고 할 때는 take라는 동사를 쓸 수 있어요. 계단을 이용하세요. Don't take the elevator. 마찬가지로 명령문인데 부정으로 쓰였네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 또한 take라는 동사를 쓸 수 있어요. Hurry, 서두르세요. 이렇게 아빠가 소리쳤어요. 그 다음으로 Where are you? Are you okay? 어디에요? 당신 괜찮나요? My mom asked urgently.
urgent는 다급한이라는 형용사고 urgently는 다급하게라는 부사예요. 엄마가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My dad answered. 아빠가 대답했어요. Don't worry, I'm okay.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I was driving home. 저는 운전해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여기에 비동사 ing, 뭐뭐 하는 중, 과거 진행형이 또 쓰였네요. When the shaking started. 여기에서 when은 언제라는 의미의 의문사가 아니라 뭐뭐 할 때라는 의미의 접속사 when이에요. 진동이 시작됐을 때 저는 집으로 운전해서 가던 중이었어요. But I pulled over immediately. pull over이라고 하면 정차하기 위해서 잠시 길 한쪽으로 빠지는 것을 말해요. 해석을 하면 하지만 저는 즉시 차를 길 한쪽에 댔어요. I'm listening to the radio right now. 저는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여기에 비동사 ing 뭐뭐 하는 중 진행형이 쓰였는데 앞서 쓰인 비동사 ing에서는 다 과거 비동사가 쓰여서 과거에 진행 중이었던 것을 나타냈는데 여기에서는 am이라는 현재 비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디오를 듣는 중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To find out what's going on. 여기 투부정사가 쓰였네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이 되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주목, 보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 뭐뭐 할,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되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해서 등 나머지로 해석이 되는 경우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여기에서 to find out은 알아보기 위해서, 즉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되고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find out 이라고 하면 알아보다 라는 뜻인데 알아보다 라고 하면 무엇을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 목적어 자리에 what's going on 간접 의문문이 쓰인 거예요. 앞서 간접 의문문은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명사이기 때문에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간접 의문문에서 중요한 것은 어순인데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라고 했죠. 앞서 설명했듯이 문장에 따라서 의문사 자체가 의문사 역할도 하고 주어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여기 what's going on 에서 또한 what이라는 의문사가 의문사 역할도 하고 주어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is going on 이라는 동사가 바로 나온 거예요. 해석을 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 전체 다시 해석하면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이 문단 내용 정리하면 아빠와 엄마가 전화를 통해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 문단 We nervously made our way down the stairs and outside. 일단 make one's way라는 표현은 나아가다, 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down the stairs니까 계단을 내려간다라는 말이에요. 해석을 하면 우리는 초조하게, 즉 초조한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가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I looked around.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Parts of buildings had fallen and had smashed several cars. 일단 해석을 먼저 하면 건물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smash라고 하면 박살내다라는 뜻이니까 몇몇의 차들을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had fallen, had smashed, had pp 형태의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네요. 앞서 과거 완료는 언제 쓴다라고 했죠? 과거에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더 먼저 일어났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had pp를 써준다라고 했죠. 일반적으로는 한 문장 내에서 과거의 사건 두 개를 적고 하나는 had pp 그리고 하나는 그냥 과거 시제를 써서 둘 중 had pp가 먼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데 이 문장에서처럼 앞부분의 문장과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앞문장에서 I looked around 라고 과거 시제를 썼죠.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변을 둘러본 것도 과거. 그리고 뒷부분에 이어지는 건물 일부가 떨어져 나가 차를 박살낸 것도 과거. 둘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무엇이 명백하게 먼저 일어난 거죠? 건물이 떨어져 나가서 차 몇 대를 박살낸 게 먼저 일어났고 그 후에 글쓴이가 나와서 주변을 둘러본 거죠. 즉 둘 다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명백히 시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어난 일에는 had pp 형태의 과거 완료 시제를 써주고 그 다음으로 일어난 과거의 일에는 단순 과거 시제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and가 이어주는 것은 had fallen 그리고 had smashed. 둘 다 had pp 과거 완료 형태로 모양을 맞춰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had pp를 이어줄 때는 뒤에 나오는 had는 생략해도 괜찮아요. had fallen and had smashed 대신에 그냥 had fallen and smashed 이렇게 이어줘도 괜찮아요. 다음으로 we went to an open space. 우리는 갔습니다. open space는 열린 공간이니까 넓은 공간 또는 공터로 생각하면 돼요. To avoid more falling pieces. 여기 투부정사가 또 쓰였네요. 여기에서도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이 되니까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인 거예요.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More falling pieces. 여기에서 falling은 뒤에 있는 piece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한 단어이기 때문에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 조각들. 조각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 즉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falling을 써준 거예요. fall은을 쓰면 이미 떨어진 조각들이기 때문에 문맥상 이미 떨어진 조각들을 피하기 위해서 공터로 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falling을 써준 거예요. 이 문장 전체 다시 해석하면 우리는 더 이상의 떨어지는 조각들을 피하기 위해서 공터로 갔습니다. How could all this have happened? 일단 여기 could have pp가 쓰였는데 could have pp는 뭐뭐 할 수 있었다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는데 can과 could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었다 이런 것처럼 어떤 현재나 과거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can과 could가 능력 외에 뭐뭐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추측의 의미 또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can이라고 해서 현재의 추측, could라고 해서 과거의 추측이 아니에요. could는 무조건 can의 과거가 아니라 can도 뭐뭐일 수 있다라는 현재 추측의 의미이고 could 또한 뭐뭐일 수 있다라는 현재의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요. can, could 둘 다 현재의 일에 대한 가능성이나 추측을 나타내는데 그럼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문장에서처럼 can과 could 뒤에 그냥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 완료형을 써주면 과거에 대한 가능성이나 추측을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이 문장에서는 could가 쓰였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라 could 뒤에 have pp가 쓰였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all this, 이 부분이 주어인데 이 모든 일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In a few minutes, 몇 분 만에. in 더하기 시간을 쓰면 뭐뭐 후에라는 뜻도 있고 지금 문장에서처럼 뭐뭐 만에라는 뜻도 있어요. 이 문단 내용 정리하면 글쓴이는 엄마와 동생과 초조하게 밖으로 나왔고 건물들의 일부가 떨어져서 차들이 박살난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더 이상의 떨어지는 조각들을 피하기 위해서 공터로 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although I had done many earthquake drills in school, 일단 여기 although라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쓰였네요. 앞서 접속사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원래 문장에서 또 다른 주어 동사를 더해주기 위해서 쓰는 더하기 하는 장치라고 했죠. 근데 어떤 접속사를 쓰는지에 따라서 그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이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조건, 양보, 이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인 경우에는 그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이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although라고 하면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although가 포함된 문장 전체가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은 속해 있는 문장이니까 종속절이라고 부르고 그 종속절이 부사 역할을 할 때는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접속사가 포함되지 않은 문장은 이 문장의 원래 주인이니까 주절이라고 해요. 주절과 이 부사절의 위치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접속사,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로 써도 되고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써도 돼요. although를 해석할 때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리고 여기 had done, had pp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는데 이 had pp라는 친구는 단순히 과거에 두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둘 중 먼저 일어난 일을 표시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더 과거의 일과 과거를 연결해 주기도 해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야 하는데 현재 완료 have, has pp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주는 시제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계속된 일, 과거에 일어났는데 현재 막 완료된 일,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 현재 어떻다. 이렇게 현재 완료에 쓰인 경험, 계속, 완료, 결과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 had pp 또한 이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현재 완료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시제였다면 과거 완료인 had pp는 더 과거와 과거를 연결해주는 시제예요. 즉, 더 과거부터 어떤 과거 시점까지의 경험, 더 과거부터 어떤 과거 시점까지의 계속됐던 일, 더 과거에 일어났는데 어떤 과거 시점에 완료됐던 일, 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 과거에 어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정리를 하면 had pp 과거 완료는 단순히 과거 사건 두 개에서 한 사건이 더 먼저 일어났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옛날, 즉 더 과거부터 어떤 과거의 시점까지의 경험이나 계속됐던 일 또는 완료되었던 일 또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 문장에서는 I had done many earthquake drills in school 이라고 쓰였는데 먼저 earthquake drills라고 하면 지진 대피 훈련을 말해요. 학교에서 많은 훈련을 해왔었다.
일단 이 글쓴이가 지진을 경험했던 것도 과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옛날부터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받은 거죠. 즉 여기에서는 이 지진을 경험했던 그 과거보다 더 옛날부터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계속 받아왔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had PP 형태의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준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지진 경험을 한 것도 과거, 그리고 대피 훈련을 받은 것도 과거. 근데 둘 중에서 먼저 일어난 것은 지진 대피 훈련을 받은 것. 그래서 먼저 일어났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had PP 형태의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준 거고, 굳이 용법을 따지자면 더 옛날부터 계속 훈련을 받아왔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계속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I had never thought I'd experience a real earthquake.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had PP 형태의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는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진을 경험했던 것도 과거, 실제 지진을 경험해 보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도 과거. 근데 둘 중에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게 더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had PP를 써준 거예요. 여기에서도 굳이 용법을 구분하자면 더 옛날부터 지진이 일어났을 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경험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이 부분은 추후 올라올 3과 문법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을 보면 I had never thought에서 이미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I'd experience라고 주어 동사가 또 나왔죠. 주동을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이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생략이 된 거라고 했죠? 이렇게 주동인 경우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라고 했죠. thought라고 하면 생각하다, 무엇을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이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대절이라는 명사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I'd는 I would의 줄임말이고 여기에서 would는 will의 과거형으로 쓰인 거예요. 해석을 하면 제가 실제 지진을 겪을 것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문장 전체를 다시 해석하면 제가 학교에서 많은 지진 대피 훈련을 해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실제 지진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의할 점은 although가 포함된 부사절에서도 had pp, 그리고 이 문장의 주인인 주절에서도 had pp 형태의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인 것 유의해주세요. 둘 다 그때 지진을 경험했던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더 이전에 해왔었던 일, 그리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일에 대한 거기 때문에 둘 다 had pp를 써준 거예요. 다음 문장, I still get scared. 저는 여전히 두려워집니다. 이렇게 get pp를 쓰면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이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는 ed 형태의 과거 분사를 써줘야 하기 때문에 scaring이 아니라 scared를 쓴 거예요. When I remember that night. 여기에서 when 또한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면 이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쓰였어요. 제가 그날 밤을 기억하면 I can't forget the panic. 저는 그 공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I felt. 이미 앞에서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I felt라는 주어 동사가 또 나왔네요. 이때는 뭔가가 생략됐다라고 했죠.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접속사 대시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쓰인 경우,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주동인 경우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고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라고 했죠. 여기 앞부분에 보면 그냥 I can't forget 이라는 주어 동사 다음에 바로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the panic 이라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죠. 즉 여기에서 생략된 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가 빠진 관계대명사를 말하죠. I felt 라고 하면 나는 느끼다 라는 뜻으로 무엇을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빠져 있네요. 앞에 있는 명사가 the panic, 즉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이 생략된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은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뭐 하는으로 해석을 하면 공포는 공포인데 어떤 공포? 내가 느낀 공포. 전체 해석하면 저는 제가 느낀 공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언제? When the furniture was shaking and things were falling to the floor. 가구가 흔들리고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을 때 여기에 was shaking, were falling 둘 다 과거 진행형이 쓰였네요. 과거에 진행 중이었던 일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때 수일치 주의해주세요. furniture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해서 was를 쓴 거고 things는 복수니까 were를 써준 거예요. 이 문단 정리하면 글쓴이는 이 경험 이전에 대피훈련도 받아왔었지만 실제로 본인이 겪으리라 상상하지 못했으며 그날 밤의 공포를 잊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 글의 마지막 문단이네요. After that night, 그날 밤 이후
I began to take earthquake drills seriously. begin이라는 동사 뒤에는 to 부정사 ing 둘 다 된다라고 했죠. to take 대신에 taking을 써도 괜찮아요. 저는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지진 대피 훈련을 진지하게 임하는 것을. 여기에서 take something seriously는 어떤 것을 심각하게 또는 진지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I realized that I should be prepared for the next earthquake.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라고 하면 무엇을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대절이라는 명사절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be prepared, 비동사 pp, 수동태가 쓰였어요. 그냥 prepare 하면 준비하다, 능동태인데 be prepared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다 라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should라는 조동사 뒤에 쓰였으니까 비동사의 동사 원형인 be를 그대로 써준 거예요. should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제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prepare for 이라고 하면 무엇을 준비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음 지진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which can occur at any time. 여기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즉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쓰였네요.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준다라고 했죠. 앞에 나온 the next earthquake, 다음 지진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 다음 지진은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으로 happen 이라는 같은 뜻이에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장 전체 다시 해석하면 저는 제가 다음 지진에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진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글쓴이가 실제 지진을 겪은 후에 더 진지하게 대피 훈련에 임하고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연습 문제 10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 잠시 일시 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형태의 동사를 쓰시오. 1번 One night in February after I to bed an earthquake. 이 문장에서는 내가 자러 간 것, 지진이 일어난 것 둘 다 2월의 어느 날 밤, 즉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둘 중 내가 자러 갔던 게 명백하게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had pp 형태의 had gone을 써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과거의 일인 지진이 일어났다는 단순 과거형인 hit을 써줘야 해요. 정답은 had gone 그리고 hit. 2번 I home when the shaking, 흔들림이 시작됐을 때 진행 중이었던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과거 진행형인 was driving을 써줘야 하고 시작했을 때는 단순 과거 시제인 started를 써줘야 해요. 정답은 was driving 그리고 started. 3번 I to the radio right now to find out what on. 먼저 여기 right now, 지금 당장, 즉 현재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인 am listening을 써줘야 하고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내기 위해 라디오를 듣는 거니까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인 is going을 써줘야 해요. 4번 I around parts of buildings and several cars. 이 두 문장에서는 글쓴이가 주변을 둘러본 것도 과거의 일이고 건물의 일부가 떨어져서 차들을 박살낸 것 또한 과거의 일인데 글쓴이가 주변을 둘러본 것보다 건물의 일부가 떨어져서 차들을 박살낸 것이 명백하게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먼저 일어난 부분은 had pp 과거 완료 시제를 써주면 되고 둘러봤던 것은 단순 과거 시제를 써주면 돼요. 즉 정답은 looked 그리고 had fallen, had smashed. 5번 Although I many earthquake drills in school, I'd experience a real earthquake. 일단 이 문장은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게 이 문장에서는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받은 것과 실제 지진을 경험한 것을 놓고 이 두 가지 사건을 기준으로 뭐가 먼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과거에 글쓴이가 실제 지진을 경험했던 것을 그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받아왔던 것도 과거, 한 번도 지진을 겪으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도 과거, 즉 이 두 부분 다 실제 경험을 했던 과거의 일보다는 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둘 다 had pp 형태를 써줘야 해요. 즉 정답은 had done 그리고 had thought. 이번 지문에서는 특히나 완료 시제, 진행 시제, 단순 과거나 현재 시제 등 여러 시제가 많이 혼합되어 나오기 때문에 시제에 특히 주의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문제 또한 어법 문제입니다. 잠시 일시 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번 지문에서는 특히 오형식 구조의 문장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오형식 구조의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떤 형태의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꼭 확인해 줘야 해요. 기본적으로 오형식 구조의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투부 정사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 3과에서는 지각 동사가 사용된 오형식 문장이 많이 쓰였어요. 지각 동사의 종류로는 see, watch, hear, feel 등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내 의지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지각동사라고 해요. 이러한 지각동사가 쓰인 오형식 문장에서는 반드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 즉 ing만 올 수 있어요. 1번 I heard the mirror on my desk to the floor and into pieces. Here이라는 지각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 빈칸에 동사 원형 또는 ing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정답은 fall 또는 falling, 그리고 break 또는 breaking.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 and가 이어주는 것이 목적격 보어 1, 목적격 보어 2이기 때문에 둘의 모습을 일치시켜줘야 해요. 동사 원형 and, 동사 원형 또는 ing and ing. 2번 I could see the light violently and books to the floor. see라는 지각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정답은 swing 또는 swinging, 그리고 fall 또는 falling. 3번 I could hear something else in the apartment. here이라는 지각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정답은 break 또는 breaking. 만약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ing가 쓰인 오형식 관련 문제에서 동사 자리에 빈칸이 뚫리고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를 고르시오 또는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동사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각동사 또는 지각동사가 아닌 것을 잘 골라줘야 하기 때문에 시험 전에 지각동사의 종류 또한 한번 익히고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 문제 또한 어법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면 1번 I just kept to saying what should I do? 계속 뭐뭐 하다 라고 할 때는 keep ing니까 정답은 saying. 2번 Our family picture dropped from the wall and the glass covering it then broke. 먼저 여기에서 covered은 앞에 있는 the glas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그 유리가 그것을 덮어지는 게 아니라 덮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covering. 그리고 our family picture, 즉 가족 사진을 덮고 있는 거고 picture는 단수니까 정답은 it. 3번 I started to worry that the building would collapse. 과거 시점에서 글쓴이가 미래를 바라보며 말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will의 과거형인 would. 4번 It was my dad whom was coming home from work. 관계대명사 뒷부분을 보면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해요. 정답은 who. 이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에서는 절대 that을 쓸 수 없어요. 5번 I realized that I should be prepared for the next earthquake, which that can occur at any time. 일단 realize, 깨달았다 라고 하면 무엇을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명사죠. 근데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문장도 명사,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문장 또한 명사예요. 이때는 뒷부분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 what은 뒷부분에 주어가 됐든 목적어가 됐든 뭐가 하나 빠져 있어야 하고 접속사 that은 단순히 더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뒷부분이 완전한 문장이어야 해요. earthquake까지 보면 주어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여기에서 정답은 that. 그리고 두 번째로 prepare 쓸 것인지 be prepared 쓸 것인지 묻는 것은 능동태를 쓸 것인지 수동태를 쓸 것인지 묻는 것인데 내가 준비하는 것이면 능동, 내가 준비되어지는 것이면 수동. 근데 우리말 해석상으로는 마치 둘 다 되는 것처럼 들리죠. 이때는 prepare이라는 동사가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답을 알 수가 있어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타동사이고 목적어가 그대로 잘 있으면 그냥 prepare, 능동태를 쓰면 되고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타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빠졌으면 be prepared, 수동태를 쓰면 돼요. 뒷부분을 보니 목적어가 없네요. 여기에서 for the next earthquake은 목적어가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식어예요. 즉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정답은 수동태인 be prepared. 마지막으로 콤마 뒤에는 절대 that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which. 네 번째 문제는 어휘 표현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중 의미가 올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번 turn to, 무엇으로 바뀌다, 변화하다. 맞죠? 2번 tip over, 엎어지다, 넘어지다. 이것도 일치.
3번 roll off, 굴러 떨어지다, 일치하죠. 4번 go on, 상황이 계속되다, 일이 벌어지다. What's going on? 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야? 즉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치. 5번 make one's way, 나아가다, 가다. 이것도 일치. 6번 pull over, 위로 당기다. pull over는 위로 당기는 게 아니라 차를 한쪽으로 대는 거죠. 6번이 정답이에요. 다섯 번째 문제는 단어 형태 변화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중 주어진 단어의 부사 형태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번 지문에서 특히 부사가 많이 쓰였어요. 보통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부사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물론 lovely나 friendly와 같이 아무리 ly로 끝난다라고 해도 부사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친절한 이런 것처럼 형용사인 친구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1번 exact, exactly. exact는 정확한, 그리고 exactly는 정확하게. 올바른 부사 형태 맞죠? 2번 fast, fastly. 마치 겉보기에는 빠른, 빠르게, 올바른 부사 형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몇몇 부사들은 형용사와 생김새가 똑같아요. 그 중 하나가 fast인데 fast는 빠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이기도 하고 빠르게라는 의미의 부사이기도 해요. 즉 2번은 올바른 부사 형태가 아니에요. 2번이 정답이에요. 2번과 같이 형용사와 부사 형태가 같은 것을 몇 개 나열하면 late, 늦은, late, 늦게. lately라고 하면 늦게가 아니라 최근에라는 아예 새로운 단어가 돼요. hard, 어려운, 딱딱한, hard, 열심히. hardly라고 하면 거의 뭐뭐 않다라는 아예 새로운 단어가 돼요. early, 이른, early, 일찍.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가 모양이 같은 친구들은 따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나머지 3, 4, 5번은 부사 형태로 잘 쓰였죠.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여섯 번째 문제는 전치사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빈칸에 올바른 전치사를 쓰시오. 1번 I thought my brother was shaking my bed. A joke. 장난으로 라고 말을 할 때는 as a joke. 정답은 as. 2번 I heard the mirror, desk fall, floor, and break pieces. 먼저 책상 위에 있던 거울이니까 전치사 on. 그리고 땅으로 떨어지다 라고 할 때는 to the floor, 마지막으로 여러 조각으로 깨지다 라고 할 때는 break into pieces. 3번 My mom pulled me and my brother bed. 침대 밖으로 라고 말을 할 때는 out of. 4번 A cup tipped and rolled the kitchen table. 엎어지다 라고 할 때는 tip over, 굴러 떨어지다 라고 하면 roll off. 5번 I realized that I should be prepared the next earthquake, which can occur anytime. 무엇을 준비하다라고 할 때는 prepare for, 그리고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라고 할 때는 at any time. 7번째 문제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공간상 지문을 따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읽은 내용을 잘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주세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를 선택하시오. 1번 At first the writer wasn't aware of the fact that an earthquake occurred. 처음에 글쓴이는 지진이 발생했는지 알지 못했다. 올바른 문장이죠. 정답은 true. 2번 The writer had experienced a real earthquake. 글쓴이는 전에 실제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다. 실제 지진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었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false. 3번 According to the writer's dad, taking the elevator is a better option when an earthquake hits. 글쓴이의 아빠에 따르면 지진이 일어날 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은 false. 4번 The writer has now overcome the fear of earthquakes. 글쓴이는 이제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 그 공포를 잊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4번도 false. 5번 The writer's dad stopped his car at the side of the road immediately after the shaking began. 글쓴이의 아빠는 흔들림이 시작한 뒤에 즉시 차를 도로 가쪽에 세웠다. 이 문장은 일치하죠. 정답은 true. 8번째 문제 또한 본문 내용 관련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질문 중 답할 수 없는 질문은 1번 When did the earthquake occur? 지진이 언제 발생했나요? 2월의 어느 날 밤이라고 했죠. 1번은 답을 할 수 있어요. 2번 Why did the writer's family go to an open space? 글쓴이의 가족은 왜 넓은 장소로 갔나요?
더 이상의 건물로부터 떨어지는 조각들을 피하기 위해서 공터로 갔다고 말했으니까 2번 또한 답할 수 있어요. 3번 What was the writer's father doing when the shaking began? 흔들림이 시작했을 때 글쓴이의 아빠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말했으니까 3번도 답할 수 있어요. 4번 What kinds of earthquake drills did the writer do in school? 학교에서 어떤 종류의 지진 대피 훈련을 했나요? 단순히 훈련을 받았다라고만 했지 정확하게 어떤 종류인지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4번 질문은 답할 수가 없어요.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How does the writer feel about that night? 그날 밤에 대해서 글쓴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도 여전히 그날 밤을 기억하면 두려워진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5번은 답할 수 있어요. 9번째 문제는 문장 삽입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올바른 위치를 고르시오. 일단 주어진 문장을 보면 Then the shaking seemed to stop. seem to 동사 원형은 뭐뭐인 것 같다이니까 해석을 하면 그때 흔들림이 멈추는 것 같았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아파트에 있는 것들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니까 아직 흔들림이 안 멈췄죠. 두 번째 문장에서 또한 건물이 무너질까 하는 걱정을 했다고 했으니까 아직 흔들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우리는 문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즉 흔들림이 멈췄기 때문에 문 쪽으로 나가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이번 3과 본문에서처럼 이야기 형식의 글에서는 어떤 게 먼저 일어났는지 등과 같은 글의 순서 문제나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잘 익히고 가는 게 중요해요. 대망의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는 영작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주어진 우리말 문장을 영작하시오. 1번 지진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일단 무엇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라고 할 때는 It was one's first time ing 구문을 써줘야 해요. 뭐뭐 때문에 라는 접속사를 먼저 써줘야 하는데 조건에 because가 아닌 다른 접속사를 쓰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또 다른 접속사인 since를 써주고 글쓴이가 처음 하는 경험이었으니까 It was my first time 지진을 경험하는 것 experiencing an earthquake 나는 몰랐다 I didn't know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떻게 뭐뭐 할지는 how 플러스 투부정사로 나타낸다라고 했죠. How to react. Since it was my first time experiencing an earthquake, I didn't know how to react. 이때 주의할 점은 과거의 경험이니까 과거 비동사인 was를 써주는 것과 first time 뒤에는 ing 형태의 동명사를 써줘야 해요. 2번, 어떻게 이 모든 일이 몇 분 만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일단 뭐뭐 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은 조동사 could와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 즉 could have pp를 써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how could, 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 all this, 그 다음에 have pp를 써줘야 하는데 일어났다니까 have happened, 그리고 몇 분 만에 라고 하면 in a few minutes. How could all this have happened in a few minutes?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could 뒤에 have pp 형태를 써주는 것과 그리고 몇 분 만에 라고 할 때는 전치사 in 쓰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3과 본문 분석과 연습 문제 풀이를 마무리했어요. 3과 핵심 문법 영상은 추후에 올라올 예정이라서 과거 완료 시제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대한 연습 문제는 해당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안녕, 뿅!